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챌린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챌린지예요.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를 찍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1시간 팟캐스트를 찍게 됐냐면 제가 2년 정도 팟캐스트를 해오고 있거든요. 2년 넘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카메라랑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컷 편집을 포기하는 걸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제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꾸 조금 고민하는 부분, 예를 들면 이라던가 라던가 그런 부분을 편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집중하지 못했을 때 조금 오랫동안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거나 그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컷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러면 좀 더 듣기가 부드러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움은 쪼끔이라도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냥 뭐라고 하죠? 원 테이크? 원 테이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다.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도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들려드릴 수가 있고 저도 편집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항상 그냥 한 번에 찍고 편집 안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듣고 있는 다른 일본어 팟캐스트, 저는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유유의 일본어 팟캐스트라고 있는데 유유님의 팟캐스트를 들을 때도 그렇고 뭐 제 유튜버 친구 존의 팟캐스트를 들을 때도 그렇고 다들 컷 편집 없이도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고 싶다.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벌써 2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혼자서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1시간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만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잠깐 멈추고 다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도전해봤으니까 그리고 많이 틀리겠지만 그래도 한번 끝까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동안 실수도 많겠고 제가 말을 더듬기도 하겠지만 컷 편집 없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팟캐스트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많을 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앞에 아이패드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대충 적어놨어요. 막 블랙 포인트를 써서 이거 얘기해야지 하고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힐끔힐끔 좀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팟캐스트를 이렇게 오래 해오면서 많이 듣는 질문이 평소에도 말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팟캐스트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말을 진짜 잘 안 하는 편이고 잘 못하는 편이에요. 조리 있게라고 하는데 딱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잘하는 편은 아니란 말이죠. 진짜 조용한 편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도 제가 좀 연습을 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말을 잘 정리해서 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팟캐스트를 시작했던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제가 1시간 팟캐스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는 굉장히 저에게도 큰 도전인데 첫 번째는 누구나 좀 어설픕니다.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보통 팟캐스트는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을 30분 이상 좀 오래 보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혼자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30분이 넘어가는 걸 다 보고 있기에는 다들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30분 이내로 30분보다 짧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거는 라이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라이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보내주신 메시지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한 시간을 어떻게 저떻게 보냈는데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내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중에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다른 일본어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이런 1시간 팟캐스트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거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해 보게 됐는데 저는 보통 이런 1시간 팟캐스트, 엄청 긴 팟캐스트를 언제 듣냐 하면은 딱 일상 속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는 그런 활동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보기 같은 거. 장보기는 내가 먹을 거, 음식을 사거나 아니면 필요한 뭐 물건을 사러 가는 거, 그런 걸 장보기, 장 본다라고 하는데 보통 장을 보면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장 보러 출발해서 직접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딱 1시간 정도가 보통 걸리는 것 같아서 그때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전 보통 운동을 또 1시간 정도 합니다. 뭐 산책할 때도 1시간이면 충분히 많이 걸었다 하는 그 정도인 것 같고 저는 헬스장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뭐 근육 운동, 근력 운동 이런 거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다음에 러닝머신 아니면 제가 요즘 자주 하고 있는 거는 한국어 이름으로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계단을 오르는 운동 기구가 있어요. 또 그거를 한 20분 정도 하다 보면은 딱 1시간이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다가 짧은 그 팟캐스트를 틀어 놓다 보면은 계속 컨텐츠를 찾아야 돼요.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컨텐츠를 중간중간 계속 찾으면서 시간을 좀 버리고 하는 그런 아까운 시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긴 팟캐스트를 일단 틀어 놓으면 1시간 딱 끝나면 오늘도 운동 끝냈다 하고 집에 가는 그 전체적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전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보통 회사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딱 나눠서 들으면 하루가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 볼 때, 운동할 때, 또 통근할 때, 출근 퇴근할 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대청소할 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해보는 팟캐스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시간 팟캐스트의 주제는 애니메이션으로 정했어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애니메이션 보기요."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오늘 에피소드에서 말할 애니메이션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뭐 디즈니나 픽사 막 스폰지밥, 막 심슨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빠져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일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좀 매니악한 그 취미인 것 같거든요.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이건 또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매우 매우 좋아하는 미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애니메이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듣고 나면은 한 번쯤은 애니메이션 봐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목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애니메이션으로 오늘 주제를 정했는가 하면은 제가 최근에 그 영화관에 가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거든요. 그게 귀멸의 칼날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지금. 뭐랄까, 전 진짜 많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귀멸의 칼날이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귀멸의 칼날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귀멸의 칼날은 영어 제목은 Demon Slayer인 것 같고 일본어 제목은 기메츠노 야이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일본 옛날 시대가 배경이고요. 주인공인 카마도 탄지로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탄지로 집이 엄청 대가족이에요. 동생이 되게 많거든요. 부모님이랑 탄지로랑 또 많은 동생들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잠깐 일을 하러 간 사이에 가족들이 도깨비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 속에는 도깨비라는 게 나와요. 오니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도깨비랑 여기 만화에 나오는 도깨비는 좀 다르다고 전 느꼈는데 한국 도깨비는 막 사람을 잡아먹거나 괴롭히거나 막 공격하거나 이런 도깨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만화에 나오는 도깨비는 사람을 잡아먹고 그리고 드라큘라처럼 뱀파이어처럼 이 도깨비한테 물리면 그 사람도 뱀파이어로 변하는 도깨비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탄지로 가족들이 다 도깨비에 잡아먹혔는데 딱 바로 아래 여동생 한 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동생은 도깨비로 변해버렸어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되게 난폭하게 공격적이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 탄지로 집안에 좀 특별한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착한 그런 가족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여동생이 도깨비로 변하면 보통은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는 제정신,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뭐 그런 도덕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여자 동생은 그거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먹지는 않고 막 그런 것들을 지켜요. 그래서 이 탄지로 주인공이 내 여동생을 다시 인간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도깨비들, 우리 가족을 잡아먹은 도깨비들을 해치우기 위해서 막 귀신과 도깨비들과 싸우는 그런 군대에 들어가는 게 이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엄청 특별한 주제가 있는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뭐 훨씬 더 신선하고 막 엄청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들도 있는데 이거는 막 그렇게 특이한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연출이라고 하죠. 이 애니메이션의 그림의 퀄리티라던가 뭐 노래의 퀄리티, 막 액션의 그런 동작들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너무 하이 퀄리티입니다.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 빠져버려서 이 극장판이 나온다고 한 게 작년쯤부터였거든요. 뭐 1년 뒤에 극장판이 나온다라고 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저번 주에 개봉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이번에 예매를 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 1, 2, 3, 4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에피소드가 한 50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에피소드당 20분 정도니까 꽤나 긴 시간 동안 봐야지 이번에 나온 영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번에 봤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 영화를 두 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원래 애니메이션 영화를 4D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4D. 여러분들 4D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3D는 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경 쓰고 빨간색, 파란색 안경 쓰고 막 이렇게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느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성장해서 4D가 나왔습니다. 4D는 내가 진짜 그 영화에 들어간 것처럼 의자가 흔들리고 막 향기가 나고 눈이 내리는 장면에서는 막 눈이 오고 그래요. 진짜 완전히 그 영화 속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왔던 이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이라고 있는데 그 기차를 타고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4D로 한번 봤다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번에도 꼭 4D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D는 사실 좀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막 내보내다 보니까 엄청 조용한 장면, 진짜 집중해야 되는 장면인데 눈이 내리는 씬에서는 그 눈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 눈 내리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가 막 우웅 하면서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하고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런 소리들이 나오면 좀 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액션 움직이고 이러는 건 재밌지만 집중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아이맥스라고 하는 또 특별 영화관이 있거든요. 아이맥스는 스크린이 엄청 크고 그러니까 화질이 엄청 좋고 그리고 사운드가 엄청 커요. 그런 좀 완전 몰입할 수 있는 이것도 그런 영화관인데 먼저 그러면 아이맥스로 보고 진짜 재밌으면은 4D로 봐야겠다. 왜냐면 4D는 영화 내용을 알고 봐도 그냥 막 의자가 움직이는 게 재밌고 효과들 구경하는 게 재밌으니까 테마파크 온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재밌으면은 한 번 더 봐야지 하는 생각에 먼저 저는 아이맥스로 예매를 해뒀습니다.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저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외롭지만 그래도 혼자 난 너무 이 영화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혼자 보러 가기로 생각을 하고 혼자 예매를 해뒀습니다. 근데 아이맥스가 보통 영화보다는 좀 더 비싸요. 보통 영화가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정확히 달러로 모르겠는데 한 10달러? 10달러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맥스 영화는 19,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더 비싸죠. 4,000원 정도 더 비싸요. 그런데 저는 영화를 두 번 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19,000원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4D도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좀 절약을 해야겠다. 돈을 아껴야겠다 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조조 영화를 보는 거였어요. 아침 일찍 영화를 보면 할인이 돼서 좀 싸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맥스를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예매를 해뒀어요. 아침 9시 50분에 시작하는 영화를 예매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를 한 나머지 7시부터 눈을 뜨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늦지 않게 영화관에 갔어요. 제가 예매를 해둔 영화관에 가서 뭔가 시켜야 되나?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영화 볼 때 뭔가 먹으면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귀멸의 칼날 극장판 영화가 되게 길어요. 2시간 반?
뭐 거의 3 시간 길이 정도 될 만큼 길어서 아침이기도 하고 좀 배고프기도 하고 2 시간 반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기에는 쪼끔은 심심하지 않을까? 게다가 혼자 보니까. '아 뭔가 먹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아 뭘 먹지? 팝콘을 먹을까? 아 근데 아침부터 팝콘은 좀 점심 먹을 때 그 입맛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 그러면 아침이니까 커피를 마실까? 아 커피 마셔야겠다.' 하고 그 영화관 가서 키오스크를 봤는데 커피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관에만 없었던 건지 아침이라 없었던 건지 커피가 없어서 '아 그럼 뭘 먹지?' 하고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팝콘이었어요. 근데 팝콘이 보통 팝콘이 아니라 히노카미 카구라 팝콘 맞나? 히노카미 카구라 팝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히노카미 카구라가 뭐냐면 여기 아까 나왔던 주인공 그 주인공 이름 뭐였죠? 탄지로. 탄지로의 필살기 이름이 히노카미 카구라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의 그 제일 센 스킬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스킬에 이름을 한 팝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 왠지 이거를 사야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하는데 굿즈나 뭐 만화책이나 막 그런 걸 사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까지 돈을 내고 살 정도로 막 팬은 아니라서 원래 그런 거 안 사는데 너무 영화를 기대했다 보니까 이걸 사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히노카미 카구라 팝콘 사야겠다.' 해서 콜라랑 팝콘 세트를 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매해 뒀던 영화관으로 올라갔어요. 보통 한국 영화관은 매표소 티켓 박스가 있고 그 2층 위로 올라가야지 영화 상영관들이 있어요. 영화를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거기로 올라갔죠. 이제 거기서 표를 검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저 여기 예매했는데 어느 관으로 가면 되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 그 4D 예매했는데" 4D가 아니지. 아이맥스 그 표 보여드리면서 "어디로 가면 되나요?" 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인가? 좀 어려 보였고 이렇게 좀 보더니 "아 저기 4DX 관 쪽으로 가시면 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이맥스를 예매했는데 여기 영화관은 아이맥스랑 4D랑 같은 영화관, 같은 상영관에서 하나 보다. 근데 그렇게 같이 할 수가 있나?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로 가라니까 갔어요. 근데 제 자리가 뭐 G열 10 번인가? 아무튼 좀 뒤쪽 자리였는데 그 4D 관에 들어갔는데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매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죠. 아이맥스 관은 엄청 커서 제 자리 뒤로도 막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4D 관에 가니까 제 자리가 없는 거죠. 자리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뭐지? 이상하다.' 하고 그 표를 자세히 봤는데 제가 예매를 잘못한 거예요 바보같이. 이게 저희 동네에 CGV 같은 영화관이 2군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중간에 있고 위쪽으로 한 30분 걸어가면 CGV 영화관이 하나가 있고 아래쪽으로 걸어가면 또 똑같은 CGV 영화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CGV 2군데는 걸어서 1 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저희 집 쪽에서는 30 분씩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영화관이 있는데 제가 위쪽을 예매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래쪽으로 간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 아래쪽에 예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위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영화관에는 그 아이맥스 관이 없었어요. 4D 관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간 곳에는. 그래서 '망했다. 어떡하지?' 영화 시작하기까지 막 5 분도 안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환불은 안 되고
거기까지 걸어갈 수도 없어요. 1시간 걸려요 걸어가면. 날씨도 덥고 나는 이미 팝콘이랑 콜라랑 샀어요. 그래서 '어떡해. 혼자서 어떡하지?' 하다가 '아 그냥 포기할까?' 하기에는 이 팝콘 히노카미 히노카미 파 카구라 팝콘이랑 콜라가 너무 아깝고 오늘 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은 일단 아이맥스는 포기하고 돈 날리는 거죠. 돈을 이미 그건 없어진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바 빨리 볼 수 있는 영화를 예매해야겠다.' 해서 시간표를 봤는데 4D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4D 여러분 의자가 진짜 흔들리고 막 난리를 쳐요. 이게 막 물도 뿌리고 눈도 내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아이맥스를 먼저 보고 싶긴 했지만 4D를 언젠가 보고 싶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4D로 급하게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앉았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우선 영화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면은 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 시대에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게 느낄 정도로 '와 이걸 영화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난 진짜 럭키 비키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가 팝콘이랑 콜라를 샀잖아요. 근데 이걸 들고 4D를 보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팝콘이 막 이렇게 날아갈까 봐 이렇게 안고 혼자서 지키면서 보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효과 소리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도 재밌게 봤다. 네. 그리고 저는 아이맥스로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진짜 집중해서 한 번 더 보고 싶기 때문에 아이맥스로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 정도로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농담처럼 "4D 팝콘 들고 타면은 웃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제가 실수로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랑 쉐어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전 가끔 이래요. 약간 덜렁거릴 때가 있어요. '아 또 이러네 내가.' 막 뭔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좀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뭐 사람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또 '아 또 이러네 또.' 막 이러면서 진짜 '인생이 웃기다. 코미디다 코미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음 혹시나 또 이 귀멸의 칼날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저는 진짜 아니 중간에 그만두셔도 돼요. 그래도 되니까 한 번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귀멸의 칼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음 영화가 이제 앞으로 영화 2개가 나오면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거든요. 완전 깔끔하게 딱 끝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그 극장판 영화가 한 4년 뒤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던데 그날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만화책을 보는 거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만화책을 본 적이 많이 없어서 이 귀멸의 칼날도 아직 만화책을 보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면서 기다릴 예정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뒤로는 제가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됐는지 또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애니메이션에 빠졌는가?' 그래서 일단 물 한 잔 먹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음. 계기 먼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된 계기. 어쩌다 보게 됐는지.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어요. 저희 오빠도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포켓몬스터나 뭐 디지몬 그 또 뭐가 있었죠? 뭐 호빵맨, 앙팡만 아니면 보노보노 막 크레용 신짱 같은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진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익숙했고 또 큰 계기는 제가 원래는 대구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왔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여기 경기도로 딱 이사를 와서 처음 만난 친구들이 그런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저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제 전공이 디자인이기도 하고 또 그림을 뭐 취미 정도로 막 그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랄까 뭐 "강아지 그려 보세요." 하면은 강아지 그릴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막 만화 같은 거 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도 같이 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애니메이션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봤는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 나루토였어요, 나루토. 나루토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닌자 닌자 나오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걸 재밌게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봤는데 어 제가 또 많이 봤던 게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이라는 또 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것도 봤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제일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은 후르츠 바스켓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건 아직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어 제가 어렸을 때 12지신이라는 거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 완전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12지신이 뭐냐 그 동양 아시아에는 매년 그 상징하는 동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12마리가 있어서 이게 12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쥐, 소, 호랑이 뭐 이런 식으로 12마리가 쭉 있고 이게 평생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25년이니까 올해는 이 순서를 보면은 뱀띠거든요. 뱀에 해당하는 해인데 아무튼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보면 가끔씩 그 한 가지에 꽂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막 공룡, 막 티라노사우루스밖에 모르겠네. 뭐 무슨 사우루스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아기들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같은 거에 빠져 있는 아기들도 있잖아요. 뭐 소방차, 경찰차 뭐 아니면 자동차 이름들 막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아기들도 있는데 저는 이 12지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띠라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이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동물 이런 거를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뭐 친척들, 친구들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후르츠 바스켓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그 12지신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했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중학교 때 많이 보다가 또 영어를 좋아하게 되면서 그 영국 문화, 미국 문화 이런 거에 또 잠깐 빠져 있을 때는 애니메이션을 안 보다가 다시 이 귀멸의 칼날이 한국에서 좀 유행을 했었어요. 이걸 줄여서 귀칼이라고 한국인들은 부르는데 귀칼 재밌대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듣다가 보니까 나 애니메이션 좋아했었지?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 해서 다시 귀멸의 칼날을 봤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일본어 공부도 다시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애니메이션에 다시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빠진 계기가 이런 거였고 그 좋아하는 이유, 왜 좋아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겠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애니메이션의 연출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디자인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연출에 내가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아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는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네.' 아니면 '아 여기서는 이런 음악을 틀었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네. 여기서는 음악이 딱 끊기니까 갑자기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꼼꼼히 보는 것들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도 그런 연출들을 보는 재미가 있고요. 특히나 애니메이션의 연출이 재밌는 이유는 상상력의 세계입니다, 애니메이션은. 그냥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도 재밌고 뭐 해리포터 그런 판타지 영화, 드라마를 보면은 뭐 상상력 나오는 재밌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만드는 미디어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리미트가 있어요. 표현하고 싶은 게 100 가지 있어도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기에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한 80%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2D잖아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글로는 상상력을 마음껏 막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가끔은 그 소설이 영화보다 재밌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은 무한 상상력, 내가 상상하는 게 무엇이든 다 표현할 수가 있는 세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는 스포츠 게임 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뭐 이기고 지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거를 실제 생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게임은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간접 체험이라고 하는데 어 내가 직접 그것을 하지 않고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것처럼. 그런 게 게임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막 하늘을 난다든가 우주에 가본다든가 아니면 진짜 총을 쏴본다든가 내가 뭐 사냥을 해본다든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게임의 장점인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그런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막 다양한 색깔이나 연출, 음악 이런 걸로 표현을 해낸 미디어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훌륭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모든 애니메이션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콘텐츠든 간에 메시지를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단순한 유튜브를 만들 때도 그래요. 유튜브 영상 하나에 어떤 메시지를 주면 좋을지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그냥 아기들이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유치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메시지가 너무 훌륭한 애니메이션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도 여러 번 받은 좀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이 프리랜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로 막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만에서 지하철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사람들을 막 위협한 거예요. "이걸로 찌를 거야. 너네 공격할 거야. 다치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위협을 할 때 어떤 용감한 남자가 한 명 나와서 그 강도를 온몸, 강도가 아니죠. 흉악범, 흉기를 들고 칼을 들고 있는 남자를 온몸으로 막아요. 그러면서 엄청 많이 다쳤거든요. 얼굴이 막 상처가 나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그 사람을 막 막고 사람들을 지켰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하철 타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칼을 들고 나타나면 이렇게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을 막는 거는 진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첫 번째로 도망갈 것 같거든요. 제일 빨리 도망갈 것 같은데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용사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니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저는 그 만화를 봤기 때문에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이 프리렌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 힘멜, 용사 힘멜이라는 사람인데, 이 주인공이 엄청 선한 사람이에요. 정말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진짜 착하고 다정하고 누구랑 만나도 다 존경하게 되는 그런 진짜 용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용사 힘매를 만난 사람들은 다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때 만났던 그 용사 힘멜이라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었다면 이런 힘든 사람을 봤을 때 분명히 도와줬을 거야. 나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죠. 어 실제로 이 용사 힘멜처럼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웃기네요. 그 이런 대단한 진짜 훌륭한 막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 실제 세상에서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났잖아요, 이 캐릭터를. 그러니까 '와 진짜 멋있다 저 사람. 나도 막 저렇게까지는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 사람이랑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는지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약한 사람이 있으면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지.' 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대만에서 그 칼을 들고 있는 범인을 지켰던 사람이 받은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애니메이션에는 있습니다. 제가 좋아했다는 이 귀멸의 칼날에도 메시지가 있는데, 이 주인공 탄지로라는 주인공이 정말 맑고 깨끗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착하고 이런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착할까? 나도 저런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메시지들은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뭐 약한 사람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도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좋은 메시지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플러스 좀 그런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지만 어른이 될수록 점점 잊어가는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간단한 이유인데, 일본어를 제가 공부를 하니까 일본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거, 언어를 듣는 게 좋은 게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예요. 성우 시장이 일본이 가장 커요. 애니메이션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정말 스킬이 좋은 성우분들, 진짜 목소리가 신기한 성우분들이 많은 나라고, 그걸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고, 이렇게 저도 목소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런 강조하는 방법을 쓰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이유 이야기해봤는데 어때요? 조금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좀 바뀌었을까요? 나도 한번 봐볼까? 하는 생각 드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재밌었던 애니메이션 탑 5를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거 5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본 거고요. 마지막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5위부터 마지막에 1위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5번째 5위는요. 단다단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단다단. 간단한 스토리를 이야기해보면 그 고등학생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남자 고등학생 1명, 여자 고등학생 1명이 나오는데 남자 고등학생은 친구가 없고 반에서 조용하게 있는 그런 좀 약한 남자아이인데 이 남자는 외계인을 너무 좋아해요. 막 UFO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남자아이가 1명 있고 여자아이는 갸루라고 하는데 되게 성격도 활발하고 예쁘고 그래서 인기도 많고 그런 아이인데 이 친구는 귀신을 믿어요. 유령이나 귀신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친구가 돼서 뭐 귀신이나 외계인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재밌는 이유는 뭐 아까 귀멸의 칼날처럼 연출이 되게 좋습니다. 그 OST 음악 같은 걸 되게 잘 썼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클래식 아시나요? 딴뜨란뜬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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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이런 클래식을 이용해서 막 액션하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뭐 색깔의 대비 막 빨간색과 파란색은 반대되는 색깔이거든요. 그런 색깔을 이용해서 막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연출이 너무 멋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고 5위인 이유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아직 2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아직 몇 에피소드 없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5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순위를 얘기해 볼게요. 4번째는 하이큐입니다. 하이큐는 많이 알 것 같은데 스포츠 애니메이션이고요. 배구를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전 너무 좋아서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도 했어. 배구를 이라는 메시지예요. 이걸 왜 좋아하냐면 보통 모든 애니메이션이 그런데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아닌 조연들이 있어요. 엑스트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주인공만 엄청 대단하고 사람들은 주인공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큐에서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그들의 인생에서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배구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배구 선수가 되는 거는 몇 명 없어요. 탑 진짜 10 정도가 배구 선수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뭐 회사원이 되거나 나중에 다른 길을 가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구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우리는 그 기억이 있어. 우리는 잊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훌륭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제일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춘이 진짜 잘 느껴지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제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딱 목표만 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뜨거운 열정, 친구들과의 우정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탑3 세 번째 이야기해보면
모브 사이코 100, 아니 모브 사이코 100 숫자 100이에요. 100라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거는 사실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는 진짜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남학생인데 사실은 이제 세상을 정복할 만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막 뽐내거나 그걸로 누굴 괴롭히거나 하지 않고 진짜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숨어서 지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막 뽐낼 것도 아니다. 그냥 뭐 사람에게 가치를 주는 거는 이런 탤런트, 재능이 아니라 인성이다. 성격, 얼마나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는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게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거다. 이 사람의 훌륭함을 정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힐링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모브라는 주인공 남자아이가 너무 순수하고 진짜 착해요. 너무 귀엽고 진짜 저렇게 순수한 영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아이가 영원히 저렇게 순수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걸 좀 배워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서 아주 재밌게 봤고 본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생각이에요. 모브 사이코 100 재밌게 봤고요. 탑 2, 두 번째는 은혼이에요. 은혼. 이거는 지금 최근에 다시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고 엄청 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힘내지 않아도 돼. 그냥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고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뭐 민폐를 끼치거나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 이런 메시지네요.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살면 된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너무 힘내서 살지 마. 그런데 나쁜 짓은 하지 마, 적어도. 그런 딱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은혼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우선은 가볍게 보기 좋아요. 이게 20분 정도기 때문에 밥을 먹거나 그럴 때 딱 20분 정도만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그냥 부담 없이 틀어놓기 좋습니다. 에피소드가 엄청 많아서 이걸 막 다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가볍게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다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탑 1. 사실 탑 1은 귀멸의 칼날인데 탑 제로라고 생각하고 귀멸의 칼날 다음으로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은 문호 스트레이 독스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문호 스트레이 독스. 이거는 소재가 되게 특이하고 잘 정했다. 천재 같다. 아이디어가. 그렇게 생각해서 잘 만들었다. 너무 재밌게 봤다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는 소재가 일본의 유명한 작가들을 캐릭터로 만든 거예요. 그 작가들을 모티브로 해서 캐릭터로 만든 건데 예를 들면 뭐 아쿠타가와, 다자이 오사무 같은 진짜 유명한 작가들이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다 스킬이 있어요. 뭔가 그 초능력처럼 뭔가 스킬을 쓸 수 있는데 그 스킬의 이름들이 다 그 작가의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격도 막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런 컨셉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런 2D 애니메이션은 현실 세계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에 있는 소재를 적절하게 섞음으로써 마치 현실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면 진짜 이 작가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진짜
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진짜 강하거든요. 이 케이팝도 그 미디어 콘텐츠잖아요. 이게 세계에 한국을 알리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도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뿐인데 이 일본 작가들의 책이 궁금해지고 그런 막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감탄하면서 봤고요. 또 좋아하는 포인트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막 가슴을 울릴 정도로 '와 진짜 막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게 진짜 노래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장면이랑 잘 어울리게. 이것도 연출이 좋은 거죠. 그래서 문호 스트레이 독스를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추천을 해 봤고 아까 얘기했던 귀멸의 칼날까지 6가지 제가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을 소개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편견? 이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말하기가 좀 창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쪼끔 창피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히노카미 카구라 팝콘을 들고 혼자서 영화관을 갔을 때 사람들의 눈이 좀 신경 쓰인다거나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왜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저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만 가끔 '어 이게 뭐야?'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애니메이션이 진짜 재밌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장면을 왜 넣었지?' 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뭐야 이런 장면이 왜 나와?' 대표적인 거는 엄청 잔인한 장면이나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기괴한 장면 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야한 장면, 선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갑자기 막 엉덩이가 엄청 크게 나온다거나 여자의 가슴이 엄청 크게 나온다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런 거 볼 때는 저도 '왜 이런 게 왜 나와? 이걸 꼭 넣었어야 됐나?' 하면서 좀 놀라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추천해 드렸던 애니메이션 중에 단다단 애니메이션도 1 화가 진짜 '으악 이게 뭐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은 못 해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장면이 있는 이유가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이런 걸 놀라하긴 하지만 뭔가 인간이라면 이런 장면을 은근히 은근히 좋아한다 즐긴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충격 좀 새로운 걸 봤을 때의 그 충격? 막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 짜증 나는데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CM송 같은 게 듣기 싫어 하는데 이미 내 귀에 박혀서 이게 안 지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1 화를 보면은 1 화에 특히나 이상한 장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해서 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넣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 소설책이자 영화로도 있는 것 중에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네 몸 안에 있는 심장 같은 신체 부위를 하나 먹고 싶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은 딱 보면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 번 보면은 머릿속에 박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해서 그 작가의 인터뷰를 보니까 너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좀 튀기 위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지는 않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 그건데 그래서 이런 장면들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좀 애니메이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나는 공감할 수가 없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것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때문에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서 진짜 100개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어색할 수 있지만 좀 참고 보면은 나머지가 너무 재밌을 경우가 많아서 좀 이것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은 '아쉽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타쿠라고 하죠. 오타쿠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 애니메이션 때문에 일상생활, 다른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애니메이션으로 그 바꿔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뭐 오타쿠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나랑은 안 맞네.' 하고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만화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막 책 읽는 거 좋지만 너무 책만 읽는 사람은 또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저 책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미디어 속에서 이 오타쿠, 애니메이션 오타쿠의 모습이 좀 안 좋게 표현되는 그런 밈이나 약간 이미지가 있어서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쪼끔은 그런 마이너한 취미로 여겨지는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게임을 안 좋아해요. 게임이라는 분야를 사실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거 좀 폭력적인 거 아니야? 너무 공격성을 높여주는 거 아닌가? 막 싸우고 싶게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했던 때가 있는데 음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진짜 게임의 100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게임을 하면은 뭐 이런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경기를 볼 때는 또 이런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와 또 새로운 그 문화의 문을 좀 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도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의 이미지가 지금은 한국에서 좀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봐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오타쿠가 말했습니다. 네. 요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아 넷플릭스에서 이제 뭐 보지?' 뭐 이런 고민 없으실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좋은 그 애니메이션들이 많기 때문에 볼거리가 훨씬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뭔가 볼 게 없다 할 때는 이런 애니메이션 제가 이야기한 거 한번 보시고 저랑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 시간 쪼끔 넘게 혼자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쪼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말이 쪼끔 빨라진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고 다음 에피소드 만들 때는 더 발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렇게 1 시간 동안 길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또 남겨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끝까지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진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